예, 184쪽 101번입니다. 예. 다음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바로 이 부분이잖아. 그죠? 2년 보유의 예외죠. 1번. 임대주택 법상 그 임대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양도일까지, 그죠?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거는 보유가 아니고 뭡니까? 5년 거주를 해야 되죠. 그죠? 임대주택에 내가 5년 살아야 됩니다. 그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에 분양을 받죠. 받고 나서 양도.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보세요. 임대주택에 5년 살았습니다. 살다가 분양받았죠. 그죠? 이날이 내 거 취득이잖아. 내 소유권이 왔잖아. 그죠? 이날 양도했다면 이 기간이 보유기간이잖아. 그런데 임대주택에 5년 거주했다면 이 기간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기간을 갖다가 다 해주겠다 이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예, 이걸 이제 특례를 하는 거죠. 특례. 결국 이날이 원래 취득일이죠. 그런데 이걸 예외적으로 이날부터 봐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2년이 훨씬 넘잖아. 그죠? 그럼 분양받아가 바로 팔면 됩니다. 오늘 분양받아도 내일 팔면 돼요. 그럼 비과세입니다. 요런데 우리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뭐 엊그제 신문도 나왔습니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있다가 최근 분양받는 주택이 있죠. 저기 어디죠? 미사리. 그쪽에는 거의 뭐 몇 억 갑니다. 그러면 3억, 4억 그대로 그 분양가가 바로 분양받고 바로 팔면은 3, 4억 남다 이겁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런 거, 이거를 재테크죠. 요즘은 임대주택, 예, 뭐 또 요즘 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죠? 국민 임대주택이라든지 민영 임대주택 있죠. 그죠?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 법률에 의해 협의 맺어도 수용되는 경우다. 수용으로부터 몇 년이죠? 5년 내잖아. 3년이 아니고 5년이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되고. 3번. 해외 이민 갑니다. 이민 갈 때는 아무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는 대신에 출국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야 됩니까? 그렇죠. 2년 내에 팔아야 되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기본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가까워오면 우리가 기본서를 좀 보셔야 되죠. 세법도. 안 보시면은 시험에 그 합격하기 힘듭니다. 답 찾기 힘듭니다. 그래 쉽게 안 나옵니다. 세법 문제가. 좀 기본 지식이 있어야만이 답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이라든지 뭐 다른 과목의 시간을 소요하다 보니까 세법을 그냥 처음에 알았는데 그만 책을 던져놔 버리잖아. 그죠? 그럼 나중에 그만 또 힘드십니다. 쭉 좀 한 번씩 보세요. 4번. 1년 이상 국외에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보유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래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야 되죠? 그죠? 2년이죠. 그죠? 3년이 아니고 2년이다. 5번.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학교,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전학, 직장의 변경,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 요양이죠. 그죠? 이런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맞죠? 정답 5번입니다. 그죠? 아래 101번 그 문제는 앞부분의 문제를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2번 한번 보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이 이제 우리가 1세대 1주택 보면은 요 비과세 좀 보시면은 알지만은 지문이 깁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뭐 1주택, 2주택 이래가지고 이걸 합쳤다가 어느 집을 양도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집니다. 근데 내용은 간단하잖아. 그죠? 예, 요약만 우리 해서 핵심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주 1타 보면은 맞나 틀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번.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이다. 그죠? 어느 집 팔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일반 주택 팔아야 된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뭐야 된다? 과세된다 그랬죠. 그죠? 그걸 알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은 1세대로 본다. 맞네. 그죠? 비과세 맞잖아. 2번. 법령으로 정하는 건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등기의 주택. 이거 지방주택. 지방주택과 일반 주택을 고지하였다. 일반 주택을 양도했다면 비과세 된다.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다음에 3번.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일시적 2주택. 이사갈 때. 거주이전이죠. 그죠? 몇 년 내에? 2년 내에 주택을 2주택 된 경우입니다. 그죠? 1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 그죠? 그대로 읽으면 되죠. 자,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요걸 팔기 전에 집을 먼저 샀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된 재테크입니다. 이걸 가지고 재테크를 하잖아요. 거주이전 이걸 가지고. 아시죠? 그죠? 예. 이사 안 갑니다. 근데 법에서는 이제 이게 이사 갈 때 이제 좀 편리를 봐주는 거죠, 우리한테. 그죠? 요 집을 팔고 가야 되는데, 못 팔고 이 집을 먼저 사도, 요 사고 나서 3년 내에 팔면은 과세 안 하겠다. 요걸 가지고 재테크 수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바로 요게 핵심이잖아, 그죠?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두 집 됐다 이거죠. 요 집 팔면 된다, 이거. 요 취득했을 때는, 보세요. 몇 년 후에 사야 된다? 1년 후. 몇 년 내에 팔아야 된다? 요 집을 3년 내에. 요거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양도해야 되죠. 그죠? 양도하면은 요거 과세 안 하겠다. 조정지역은 몇 년? 2년. 그죠? 아시겠죠? 그것도 최근에는 이게 이제, 언제입니까? 6.17입니까? 6월 17일이죠. 나온 거는 요걸 또 이제 강조해가지고 2년 내에 양도인데 1년 내에 팔아야 되고 팔고 나서는 요걸 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요 집에. 6개월 내에 또 살아야 돼, 가서. 또 좀 이래 또, 그죠? 또 상당히 또 여기에 강화됐죠, 그죠? 근데 우리 아예 기본 법률은 요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무에서는 이게 조정지역에 2년 내에 팔고, 이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 집에. 아시겠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재테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분양을 받습니다. 분양. 그 분양은 아직 내 거 아니잖아. 내 집 아니잖아. 그죠? 그죠? 우리가 잔금을 치러야 내 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습니다. 분양을 받고 나서 보통 2년 걸리잖아.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내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죠? 분양받고, 예? 요거 또 한 채 분양받았습니다. 이렇게. 둘은 내 집 아닙니다. 그죠? 아니, 무주택자죠. 나는 무주택자죠. 이거 집 아니잖아. 그죠? 분양권은 집이 아닙니다. 뭐가 집이라 그랬습니까?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만 내 주택을 보는 거지. 분양권은 집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은 요 집을 이제 분양받았다. 그죠? 두 채 받았습니다. 요 집에 이제 말하자면은 잔금 쳐야 된다. 그죠? 그게 언제죠?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이다. 예를 들어서. 요 집은 2023년 1월 1일이다. 예를 들어서. 요 날이 이제 잔금일이고 입주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요 날 돼야만 이제 1주택자 되잖아. 그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요 딱 들어가잖아. 그죠? 1주택자가 이 후에, 이날 돼가지고, 이날 됐다고 가정할게요. 1년이 지났잖아, 벌써. 3년 지났네. 1년 후라 그랬으니까 충분하잖아. 그죠?
요 집을 사고 났다. 요 집 샀잖아. 그죠? 요걸 사고 나서 요 집을 몇 년 내에 팔면 된다? 조정지으면 2년 내에 팔면 되잖아. 그러면 요 날 사고 나서 2년 내라면 언제? 2025년에 팔면 돼요. 5년까지 팔면 비과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양받은 집은 주택이 아닙니다. 입주권은 주택이지만. 그럼 이런 거 얼마나 전부 이런 거 재테크 하는 겁니다. 재테크를 갖다가. 아시겠죠? 예, 이 정도 말씀드리면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이번엔, 거기에요. 몇 번이죠? 예. 102번, 예, 하고 있습니까? 102번에 1번은 우리 방금 상속받은 주택 1번 했습니다. 그죠? 2번 됐고, 3번 됐고, 됐죠? 그죠? 4번도 됐죠? 그럼 5년 내입니다. 수용일로부터. 5번은 뭐죠? 임대주택이 나왔네. 임대주택은, 예, 거주자가 2년 이상 뭐 해야 됩니까? 그게 거주해야 되죠. 그죠? 거주. 예. 임대사업자 나왔네. 그죠? 임대사업자는 뭐 해야 된다? 보유가 아니고 뭐다? 거주. 그리고 시험 문제 보면은 보유와 거주는 다르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그죠? 아시죠? 그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여보, 보유 나왔잖아. 그죠? 보유. 보유와 거주는 다르죠. 그죠? 보유에는 거주의 개념이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그 집에 살아도 보유고, 임대를 해도 내 집이다, 이 말이고, 요거는 그 집 꼭 들어가 살아야 된다, 이거죠. 거주는, 그죠? 아시겠죠? 103번.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동시에, 이거는 우리가, 이 법에 이제 이게 또 개념이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을 두 채 있잖아. 그죠? 이 집을 한 날 한시에 동시에 판다. 동시에 팔면은, 그러면은 하나는 과세되고 하나는 비과세잖아. 그죠? 이걸 먼저, 어느 걸 먼저 팔지 모르죠. 그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요거 내가 비과세 받을게, 요거 비과세 받을게,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 말이에요. 예. 두 번째, 비거주자가 양도 시에 1주택의 비과세 규정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비거주자, 우리는 누가? 거주자에 한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3번.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이잖아. 입주권도 주택이니까. 주택, 2주택자입니다. 그죠?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안 해준다. 맞죠? 조합원 입주권 1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개 소유한 1세대가, 그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다. 다르면 당연히 뭐죠? 비과세 해주죠. 그 말은 길어도 입주권 하나만 가 있으면 1주택자잖아. 그죠? 그 사람이 양도하면은 1세대 1주택자 되니까 비과세 되겠죠. 그죠? 다음, 조합원 입주권 양도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 2주택자잖아. 그죠? 그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하나여 권리로 양도를 보지 않고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아니죠. 2년이 아니고 몇 년? 3년. 2년 내에 판단하는 것은 언제? 조정지역.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은 몇 년? 3년. 아시겠죠? 104번.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한다 했죠. 그죠? 동일한 세대 당연하죠. 그죠? 이거는 남편 집이고 이거는 배우자 집이라 하면은 이거는 1세대 몇 주택? 2주택이죠. 동일한 세대. 1세대잖아. 1세대. 그죠? 동일한 세대. 아셨죠? 2번.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출국할 때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야 된다? 2년 내에 팔아야 되죠. 그죠? 됐죠. 그죠? 3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했다. 2주택이죠.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면 뭐 해준다? 비과세 해준다. 맞죠? 예. 5번, 4번. 예, 다가구주택이 나왔습니다. 다가구주택.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한다는 것은 뭐라 본다? 예,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6채로 본다는 말이잖아. 공동주택이잖아. 그죠?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틀렸죠? 5번. 양도일 현재 건설 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 1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그 보유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맞습니다. 그죠? 예. 다음에 105번입니다. 그죠? 다음은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관련 사항인데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예, 1번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후에 3년 이후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장기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대상이다. 맞죠? 그죠? 예. 조합원이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건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또는 완공된 후에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완공되고 나서 2년 내에 재건주택을 세대 전원을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입주권을 소유가 된 경우에 그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아니고 몇 년? 3년 내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이것도 1주택이잖아. 그죠? 그럼 2주택이잖아. 그 요 집은 몇 년 내에? 그렇죠. 3년 내에 양도잖아. 이거. 조정직은 몇 년? 2년. 그죠? 그죠? 예. 보유기간은 2년이다. 맞습니다. 그죠? 6번 문제입니다. 106번. 예. 106번 문제죠. 그죠? 예. 농지의 교환과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데 필요한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106번. 농지의 교환 분합 나왔습니다. 자, 아까 우리 했습니다. 몇 분의 몇? 그죠? 4분의 1이야. 그 큰 쪽과 적은 쪽의 차액이 요 차액이 큰 편의 큰 쪽이죠. 큰 편의 4분의 1 이하면은 요거를 뭐 해준다? 비과세한다 그랬죠. 이렇게 요 규정입니다. 그죠? 1번 틀린 거 찾아보라고 그랬으니까 1번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라면은 비과세 맞죠? 여기 나왔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맞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3년 내에 협의 매수나 수용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맞죠? 4번 해당 농지에 대하여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환지 예정지 지정보다 3년이 지난 농지도 비과세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예외가 있다 그랬잖아. 요 비과세 하는데 예외가 있다.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언제? 요 과세한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3년이 지난 농지. 요거는 과세한다 이거죠. 요거요. 3년 지났다. 언제로부터? 하나는 뭐죠? 그렇죠.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또는 환지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
그 환지 예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그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경우는 요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다.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과세한 경우다. 그죠? 자, 기억하세요. 과세하는 경우는 언제? 3년이 지난 농지다. 언제로부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환지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뭐한다? 과세한다 이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4번은 틀렸네요. 그죠? 아셨죠? 5번. 농지 소재지라 하면 30km 이내 지역을 말한다. 맞죠? 그죠? 30km 이내입니다. 직선거리죠. 그죠? 직선거리 30km 이내. 107번. 1세대 1주택자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잘못된 거 이랬습니다. 1번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아니죠. 1년 이상, 예, 보유하면 되죠. 그죠? 1년 이상 거주죠, 거주.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번 잘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05번과 107번, 요런 건 아직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셨죠? 1년 이상 거주가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재건축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되고 나서 2년 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그리고 완공되고 나서 2년 내에 재건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취약, 업무상 형편, 요양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2년 내에 취약이나 업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국외입니다.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사유가 해소되어 입국하고 나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107번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05번이나 107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음 이번에 뒤로 넘겨보세요. 108번 보겠습니다. 그 107번 한번 보고 갈까요? 다시 1번 농지의 교환과 분합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예, 잘못된 거 이랬죠. 1번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쌍방 토지가액의 차이가 큰 편의 4분의 1 이하라면 비과세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핵심. 큰 편의 4분의 1 이하는 비과세한다. 두 번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맞죠? 새로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3년 내에 협의 매수나 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그랬고 해당 농지에 대하여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뭐한다?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비과세 아니죠? 과세. 그래 잘못됐다. 그죠? 아래 30km 이내. 108번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물었습니다. 자, 1번 박수 보세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몇 년 이상 거주하면서 3년이죠. 3년이고 새로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마찬가지 3년 내에 법령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래서 3년 나왔습니다.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다음 109번 국내에 한 채, 주택 하나와 국외에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집을 우리가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거는 국내에 한 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국외에 하나가 있다. 외국에. 이건 국내. 자, 어떻게 볼까요? 네, 우리 법에서는 이거는 별개로 과세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따로따로합니다. 그죠? 이거는 무조건 과세. 왜? 국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 없습니다. 무조건 과세고, 요거는 1세대 1주택 2년 보유에서는 뭐 되죠? 비과세고. 이 규정에 들어가는 거는 모두 이거죠, 이거요. 국내 주택만. 이건 무조건 과세. 요걸 알고 문제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 틀린 건 찾아봐. 1번.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과세된다? 아니죠. 요거 2년 보유했으니까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으니까 뭐 된다? 비과세 되죠. 그죠? 1번 틀렸네, X. 아셨죠? 2번. 갑이 국외주택에 양도할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 국외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3번. 갑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다. 우리 인쇄라 그랬죠. 사람의 주소지입니다. 다음 4번. 국외 양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 금액 계산상 필요인배 산입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여기까지가 비과세 규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럼 이 비과세 규정은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꼭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이제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죠. 지문이 좀 깁니다. 지문이 그렇지만은 지문이 길어도 우리는 핵심 포인트만 딱 알고 있었다면은 뭐 살 좀 붙여놓은 거예요. 뭐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정답 찾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 비과세고 그 이제 110번부터는 그 이제 기타 등등 전반적이죠, 그죠? 양도소득의 전반적에 대해서 그 이제 문제가 거기에 수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는 뭐 기출 문제도 있고 예상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양도소득 전체를 정리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0번부터는. 예.